여러분, 잠깐 멈추고 이 이야기 먼저 들어 주십시오.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올해 75이십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온몸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을 보면 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손입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검게 그을린 그 손으로 새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족 모임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신다고요. 예전에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식사 자리에서 자식들 걱정도 하시고 손주들 이야기에 함께 웃기도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드시기만 하신다고 이상하다 싶어서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봤답니다. 아버지,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버지는 한참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친구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한 적도 없고 나쁘게 대한 적도 없었는데 온 가족이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왜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질문이 친구 머릿속에서 며칠째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비슷한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하려다가 입을 닫은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 모임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미 다 끝난 후에 사후 통보처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의 말 한마디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혼자 사귄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스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저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부모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여전히 사랑하는데도 왠지 자신의 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곳에 답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크게 8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모의 말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입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인정받으려 할수록 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지입니다. 네 번째, 진짜 존중받는 부모들의 공통점입니다. 다섯 번째, 말의 무게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나의 삶과 자식의 삶을 건강하게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관계를 조용히 바로잡는 그 한마디의 힘입니다. 여덟 번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말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의 말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순간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어느 날 부모는 자신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부모가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자식이 중간에 말을 끊습니다. 아버지, 그건 요즘 시대랑 달라요.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뭔가를 말하면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요, 알아요. 그 이야기 전에도 하셨잖아요. 말은 정중합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이미 아주 조용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티를 내지 않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제 이 집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걸까? 그래서 부모는 다음부터 말을 조금 줄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하려다가 괜히 잔소리로 들릴까봐 입을 닫습니다. 조언하려다가 괜히 불편해할까봐 말을 삼킵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들어도 또 같은 이야기 한다고 할까봐 그냥 혼자 삼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결정이 오가는데 부모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후에 마치 알려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 우리 이번에 이사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 큰애 학교 이렇게 정했어요. 그때 부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부모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자식이 불편할 것 같아서, 서운하다 말하면 자식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예민한 것인가 싶기도 해서 그래서 혼자 사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점 줄이기 시작합니다. 말도 줄이고 의견도 줄이고 기대도 줄입니다. 그 침묵이 점점 깊어지면서 부모는 가족 모임에서 점점 더 조용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처음에 나온 제 친구 아버지처럼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자식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말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느낌, 마치 아무도 듣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말하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서운함.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연구팀이 65세 이상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자식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말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을 따로 조사했더니 79%가 부모님을 매우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두 결과를 함께 보면 무언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자식은 부모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부모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누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둘 다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말이 가벼워지는 이 과정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일어납니다. 오늘 조금 가벼워지고 내일 조금 더 가벼워지고 그것이 쌓이면서 어느 날 부모는 말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족 사이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그 벽을 허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알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만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태도가 변하는 4가지 이유. 자식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이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는 이것이 자식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 속에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사람은 너무 익숙한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조금 이상한 성질이 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그 존재의 가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킵니다. 처음 만나는 분에게는 말 한마디도 조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도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오히려 예의를 덜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본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목소리는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부모의 존재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느 순간 이런 감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부모는 늘 거기에 있는 존재. 이 익숙함은 따뜻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중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저 너무 익숙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귀에 조금 가볍게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수십 년 함께 산 남편이나 아내의 말보다 처음 만난 강사나 의사의 말이 더 귀에 쏙쏙 박히는 경우, 틀린 말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역설입니다. 두 번째 이유, 세대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의 세상과 지금 자식이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웠습니다. 삶을 직접 살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고생을 하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조언에는 살아온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식들이 사는 세상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수만 가지 정보가 쏟아집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최신 연구 결과도 다양한 방법들도 손가락 하나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요즘 세상을 잘 모르신다고. 물론 이 생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지혜는 검색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힘든 시간을 버티는 방법,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이런 것들은 어느 검색창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부모의 경험보다 새로운 정보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조언이 지혜로 들리기보다는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의 차이입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자식도 자신의 삶을 지키느라 매우 바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역시 자신의 삶을 버티느라 매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가정을 지키는 부담, 아이를 키우는 일, 경제적인 걱정,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부모인 우리도 사실 잘 압니다. 우리도 젊은 시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이럴 때 부모의 말이 들리면 자식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은 부모를 밀어내려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삶을 지키려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신경 써야 하면 무너질 것 같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의 태도 속에는 무례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로와 부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대한 스트레스 학회 연구에 따르면 30대에서 40대 직장인의 64%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식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자신의 한계 근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자식의 짧은 대답이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례함이 아니라 지쳐있는 사람의 솔직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을. 네 번째 이유,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권위를 내려놓은 경우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 합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려 합니다. 자식의 말에 항상 맞춰주고 항상 양보하고 항상 이해해 줍니다. 자식이 한 일을 혼내거나 반박하지 않습니다. 늘 자식 편에서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식의 마음속에서 부모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늘 도와주는 사람, 늘 이해해 주는 사람, 늘 양보하는 사람.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아래의 위치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의 말은 점점 무게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자식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할수록 자식에게 덜 존중받는 역설. 잠깐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익숙함이 만드는 무심함. 두 번째, 세대 간 세계의 차이. 세 번째, 자식의 삶에서 오는 피로. 네 번째, 부모가 스스로 내려놓은 권위.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정받으려 할수록 역효과가 나는 이유.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을 때 이런 방식을 쓰곤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네가 나이를 더 먹어봐야 알아. 내 말이 틀린 적 있냐? 이런 말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자식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식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순간 부모의 말은 더 가벼워집니다. 저도 이 질문을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60대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인정받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식이 더 가볍게 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분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의 심리에는 아주 흥미로운 원리가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보이면 보일수록 그 인정의 가치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존중해줘, 나를 인정해줘,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조금 피곤해지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상대방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저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식에게 인정받으려 할수록 역효과가 납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들은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식이 뭘 하는지 과도하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다른 선택을 해도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런 부모를 자식은 어떻게 대할까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더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는 자식의 인정이 절박하게 필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이 자식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자식의 눈에 오히려 당당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존중을 요구하지 않을 때 존중을 받게 됩니다.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5세 이상 부모와 성인 자녀 848쌍을 함께 조사했는데요.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식이 부모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경향이 2.3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이 있는 경우 자식이 부모를 더 높이 존중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자식에게 의존할수록 존중을 잃고 자신의 삶이 있을수록 자연스럽게 존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에서 중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자식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의존받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점점 편안함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부모들이 경험하는 역설의 본질입니다. 더 사랑하니까 더 의존하고 더 의존하니까 자식이 더 멀어지는 아이러니.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존중받는 부모들의 공통점.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오랜 세월 많은 어른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자식에게 깊이 존중받는 부모들을 유심히 관찰해 왔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지는 그런 부모들 말이죠.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재산이 많다거나 자식에게 더 잘해줬다거나 더 많이 희생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아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존중받는 부모들은 노년에도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즐기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모를 자식은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는 삶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어르신 65살이십니다. 이분은 남편분이 편찮으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주일에 2번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 교실에 다니십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잘 안 하십니다. 대신 노래 교실에서 새로 배운 노래 이야기를 오늘은 뭘 배웠다고 자식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분의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어머니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뭔가 든든합니다. 어머니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제가 어머니한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든든함을 줍니다. 그리고 든든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 그들은 자식의 선택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존중받는 부모들은 한 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언은 합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은 말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자식에게 맡깁니다. 자식이 다른 길을 선택해도 그것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이 실수할 것 같을 때, 자식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 같을 때 부모 마음에서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부모들은 그 순간에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자식은 스스로 경험하면서 자라야 한다. 내 경험이 자식의 경험보다 항상 옳지는 않다. 이 생각이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는 자식이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 공통점, 그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줄이고 삶의 밝은 면을 보려 했습니다. 존중받는 부모들은 만났을 때 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아픈 이야기, 걱정되는 이야기, 불평, 자식에 대한 불만, 이런 이야기들을 자제했습니다. 대신 오늘 좋았던 일, 새로 알게 된 것,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생기는 부모와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모, 어떤 부모를 더 자주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존중의 기반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공통점,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 너무 자신을 낮춥니다. 내가 요즘 세상을 잘 몰라서 라거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라거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 라거나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 자식은 어떻게 느낄까요? 처음에는 겸손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자신을 낮추면 자식도 그 방식을 배웁니다. 반대로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자부심을 가지는 부모는 다릅니다. 그 자부심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대구에서 퇴직 후 지내시는 박정우 어르신 75살이십니다. 이분은 아들과 대화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성공하는지 눈으로 봐왔다. 그 경험이 나한테는 학교야.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들이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진짜 삶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존중을 만드는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자, 네 가지 공통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식의 선택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는 것,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들이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말의 무게를 늘리는 방법. 말 한마디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어떤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내 보냅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한 번 들어도 평생 마음에 남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말이 생각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말, 맞는 말, 진심이 담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무게는 내용이 아니라 희소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매일 들리는 말은 아무리 좋아도 가볍습니다. 하지만 가끔 꼭 필요한 순간에 하는 말은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울산에 사시는 오승환 어르신 70살이십니다. 전에 운동선수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은 자식들에게 말을 매우 아껴서 하시기로 유명합니다. 평소에 조언 같은 것을 거의 안 하십니다. 자식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보통은 조용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바꿔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래 고민하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만 하셨답니다. 네가 오래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맞는 선택이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말씀이 제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된 말 중 하나였어요. 이것이 말의 무게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한마디를 하는 것, 이것이 말의 무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이 말이 자식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이 나의 불안함에서 나오는 말은 아닌가? 3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말만 하십시오. 의외로 많은 말들이 이 3가지 질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자식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걱정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같은 말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 조언 대신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라고 하는 대신에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조언은 상대방을 수동적으로 만들지만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린 결론은 남이 말해준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이끌어낸 사람, 즉 좋은 질문을 해준 부모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3번째 방법, 감탄과 인정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식이 잘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정말 잘했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그 결정 용기 있었어.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많은 어른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칭찬보다는 걱정 어린 말을 더 많이 해 주셨을 것입니다. 다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인정을 자주 받은 자식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인정은 투자입니다. 지금 주는 인정이 나중에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4번째 방법,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대화가 끊기면 불안해하십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계속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당장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맞추면서 그냥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이 스스로 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식은 부모를 가장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 고민을 가장 진지하게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삶과 자식의 삶을 건강하게 구분하기,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나의 삶과 자식의 삶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 잘 되는 게 내 삶인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자식의 삶과 내 삶을 구분하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분이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구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부모는 자식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고 자식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바쁘면 서운합니다. 이런 부모를 자식은 어떻게 느낄까요?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쁘면 부모가 서운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부모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쌓이면 자식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어떤 부모는 자식의 삶과 자신의 삶을 구분합니다. 자식이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바빠서 연락이 없어도 부모 자신의 삶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자식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자식의 선택임을 인정합니다. 이런 부모 곁에서 자식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부모 곁에 있으면 쉰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구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분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자신만의 하루 루틴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들, 오전을 보내는 방식, 점심 후 시간, 저녁 루틴, 이 루틴이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됩니다. 자식의 연락이 없어도 오늘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식이 바빠도 나에게는 나의 하루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적 독립의 기반입니다. 루틴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 물 한 잔이 오늘 나의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자신을 즐겁게 하는 한 가지를 매일 하십시오. 산책이든 독서든 노래든 텃밭이든 친구와의 전화든 하루 중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사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나를 위한 시간이라니, 하지만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기반입니다. 나를 돌보는 사람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표현하십시오. 막연히 기대하면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얘야,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밥 먹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네가 바빠도 생일에는 전화 한 통만 해다오. 이처럼 구체적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자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야, 오늘 전화해줘서 정말 좋았다. 고맙다. 이 말이 자식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만의 하루 루틴 만들기, 매일 자신을 위한 한 가지, 기대는 명확하게 표현하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참 좋아 보이세요. 그 순간이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관계를 조용히 바로잡는 그 한마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자식이 부모를 가볍게 대하게 되는지, 어떤 태도가 자연스러운 존중을 만드는지, 어떻게 나의 삶과 자식의 삶을 구분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만약 이미 관계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다면 어떻게 조용히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서운함을 크게 표현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할까요?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완전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면 자식과의 관계가 한동안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참으면 그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서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불편함을 표현하면 자식은 더 거리를 두게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큰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관계를 조용히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그 한마디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존중한다. 그러니 너도 나의 삶을 조금만 존중해주면 좋겠다. 이 말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이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삶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을 듣는 자식은 느낍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존중해 준다는 것을 이것이 먼저 전달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공격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모 자신의 삶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도 존중받아야 할 삶이 있다. 나는 그 삶을 소중히 여긴다. 이것이 부모로서의 위치를 조용히 세워줍니다. 세 번째, 서로를 존중하자는 조용한 요청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균형을 조용히 다시 세워줍니다. 이 말을 들은 자식들 중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조금 가볍게 대했던 건 아닐까? 그 깨달음은 강요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스스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그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냅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색하다고 하십니다. 평생 이런 식으로 말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식이 오히려 화를 낼 것 같아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톤과 맥락입니다. 이 말은 싸우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순간에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네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리고 나도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살면 어떨까? 또는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알아서 잘 한다는 것 안다. 그런데 가끔은 어미 아비한테도 물어봐 주라.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기쁘다. 이렇게 부드럽게 차분하게 전달되면 자식의 마음에 훨씬 깊이 새겨집니다.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어르신 77살이십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신데도 손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아들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복순 어르신은 아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알아서 잘하는 거 믿는다. 그런데 가끔은 어미한테도 물어봐 주라.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어미는 좋다.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추었다가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 했답니다. 그 후로 그 가족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머니께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고요. 이것이 그 한마디의 힘입니다. 작은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바꿉니다. 비난도 아니고 요구도 아니고 그냥 솔직한 마음의 표현, 그것이 관계를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어 표현해 보십시오.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한 순간에 따뜻하게 말씀하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0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20분입니다. 산책이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든 좋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며 추억하는 것이든 좋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든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든 좋습니다. 이 시간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자신의 삶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존중합니다. 이 20분이 관계를 바꿉니다. 두 번째 방법, 자식에게 연락할 때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하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전화할 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요즘 어디가 아프다, 날씨가 이렇다, 이런저런 걱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이야기로 시작되면 자식은 조금씩 전화 받기가 무거워집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봤어. 어쩐지 내 생각이 나더라. 아니면 이렇게도 좋습니다. 오늘 옛날 사진 보다가 네 어릴 때 사진 봤는데 참 귀엽더라. 이 짧은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자식은 이 전화를 받으면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쌓이면 자연스러운 존중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손주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자식에게 자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손주들에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그 손주들이기 때문입니다.
손주들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잡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손주들에게는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손주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자식은 그 말을 들으며 부모를 다시 봅니다. 네 번째 방법, 한 달에 한 번 자신이 배운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어떤 책에서 읽은 좋은 문장이든 뉴스에서 본 흥미로운 이야기든 오늘 산책하다가 깨달은 생각이든 짧게 메모해 두십시오. 그리고 자식과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꺼내 보십시오. 야, 어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대화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식은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이 여전히 배우고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 모습이 존경심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킵니다. 다섯 번째 방법, 자식에게 가끔 솔직하게 부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들은 자식에게 부탁하는 것 자체를 짐이 될 것 같아 꺼리십니다. 그래서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아닌 척 합니다. 하지만 적절히 자식에게 부탁하는 것은 관계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벤 프랭클린 효과라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도왔을 때 자식의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너무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얘야,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자식과의 연결을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5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20분 자신만의 시간, 연락할 때 좋은 이야기 먼저, 손주들과의 관계, 소중히 하기, 배운 것 기록하고 나누기, 그리고 자식에게 부탁하는 것 두려워 않기.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가 습관이 되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무리, 노년이라는 시간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꽤 긴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 부모를 가볍게 대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익숙함, 세대 차이, 자식의 피로, 그리고 부모 스스로 내려놓은 권위, 이 4가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인정받으려 할수록 역효과가 납니다. 존중은 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 번째, 존중받는 부모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식의 선택을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는 것,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의 무게는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하는 한마디가 매일 하는 수십 마디보다 더 깊이 남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삶과 자식의 삶을 건강하게 구분하십시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 자식이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여섯 번째, 관계가 기울어졌다고 느낄 때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의 인생을 존중한다. 그러니 너도 나의 삶을 조금만 존중해주면 좋겠다. 화내지 않고 조용히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십시오. 일곱 번째, 오늘부터 실천하실 것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루 20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하나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살아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버텨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좋은 것은 자식 먼저 주고 힘든 것은 혼자 사귀며 살았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걸어온 길이 있기에 지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것만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면 한 가지 사실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관계를 움직입니다.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관계를 움직이는 것은 달라집니다. 인격이 됩니다. 삶의 방식이 됩니다. 노년에는 힘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존중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은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입니다. 말을 크게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어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것을 자신 있게 보여주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지십시오. 오늘부터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부터는 자신의 경험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생각을 남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됩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충분히 깊고 아직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